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2020년 3회차 2020년 5월 31일 날 진행됐던 정기시험 CS 리더스 관리사 기출문제 풀이 동영상 CS 전략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론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서비스 청사진 구성도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게 뭡니까? 일단 그림 한번 보시게 되면 청사진 그림이 하나 나와져 있고요. 선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일단 마가 상호작용선, 바가 가시선, 사가 내부적 상호작용선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마를 먼저 설명을 드렸느냐? 마가 가와 나를 나누고 있습니다. 상호작용선이라는 것이 나눌 때 위에 아래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는 건 실제로 봤을 때 가가 누구의 고객의 행동이라는 걸 충분히 유추하실 수가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나는 왜 고객이 안 됩니까? 바가 가시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시선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일선 종업원 나, 후방 종업원 다 이렇게 나누는 관점이 될 겁니다. 충분히 일정 부분 서비스 청사진에 대한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신다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서비스 모니터링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의 대상을 유사한 척도로 여러 번 측정하거나 한 가지 척도로 반복하여 측정하였을 때 잠깐 보세요. 여기까지 읽어드린 건 실제로 문제 풀 수 있는 키워드는 아닙니다. 일관성 있는 결과를 산출하는 정도입니다. 유사한 척도를 여러 번 측정했을 때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되고 한 가지 척도로 반복해서 측정을 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라는 걸로 따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모니터링 구성 요소 중에 신뢰성에 대한 설명이 될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결과를 산출하는 정도라는 것들을 좀 키워드로 잡아서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 또는 어떤 사람, 어떤 모니터링 요원 또는 일관된 측정 척도인데 몇 번을 하든지 간에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신뢰성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분명하게. 접근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차별성.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효과적인 대응 행동, 비효과적인 대응 행동 이런 키워드가 있을 거고요. 표본 추출 테크닉이라는 말이 나오면 대표성. 그 다음에 뭐 가치 있는 정보를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고객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 보셨던 다섯 가지가 다 그렇게 필요한 가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유용성. 고객의 평가와 모니터링 점수가 일치해야 됩니다. 자, 이걸 저희가 타당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타당성은 보기에는 없습니다. 다음 문제. 고객의 소리 VOC 관리에서 고객 피드백의 가치를 훼손하는 요소 중 군맨이 제시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이 문제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되든지 간에 총 8가지가 있는데 8가지는 전부 다 훼손한다라는 단어와 연결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전부 다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겁니다. 이렇다 그러면 아래 보시는 5개 보기 중에 부정적이지 않은 것을 하나 골라보자 라고 얘기가 된다면 아마 이번에 철저하게 행동을 수반하는 분석,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2번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8가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 불러드리지도 않고 다른 문제 푸는 방법을 설명드리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아래 보기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미스터리 쇼핑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는 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풀어놓듯이 설명하고 있는 문제 유형들은 1번 서비스 제공 실패를 파악하고 개선과 보완점을 발견하여 서비스 표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맞죠? 2번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비스 수준에 한 번이라도 불만을 느끼게 될 경우 기업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3번 고객 서비스 현황 및 환경에 대한 평가 진단을 목적으로 합니다. 맞죠? 이것 때문에 미스테리 쇼퍼가 돌아다니는 거니까요. 4번 기업의 손해가 되는 불량 종업원의 감시와
처벌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야 된다? 이렇지 않습니다. 불량 종업원이라든가 평가 점수가 낮은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상향 평준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면 4번이 잘못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조금만 읽어보시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서비스 표준안 작성 시, 서비스 표준안 작성 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무엇입니까? 1번 고객의 요구를 바탕으로 작성돼야 됩니다. 맞겠죠? 2번 서비스 표준은 관찰이 불가능한 부분까지 최대한 고려해야 하고,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어떻게 고려할까요? 주관적 견해에 따라 측정 가능해야 된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건 CS 전략론에서 주관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파트는 고객 파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2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관찰이 불가능한 부분까지 최대한 고려합니다. 이게 일단 잘못됐을 거고요. 주관적 견해에 따라서 뭐 합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관찰 가능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누시면 될 만한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스왓 분석과 관련해 외부 위협 요인으로 보기에 가장 적절한 외부 위협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지만 스왓의 스트렝스, 강점, 위크니스, 약점, 이 두 가지는 내부죠. 오퍼튜니티, 기회, 스렛, 위협, 이 두 가지가 외부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기회보다 T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보게 되는 관점이죠. 자, 이렇게 되면 1번 경제 호황, 외부 기회 요인이겠죠. 신규 시장 발견. 자, 이건 뭘까요? 신규 시장이 발견됩니다. 외부 기회 요인이겠죠. 낮은 연구개발비, 얘는 뭘까요? 낮은 연구개발비, 내부 약점일 겁니다. 자사의 높은 이직률, 내부 약점. 5번 정부의 새로운 규제. 자, 여러분, 이건 기회가 열리는 게 아니라 규제가 생긴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기업 바깥에 위험 요인이 될 겁니다. 5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암기하실 건 아니고요. 내부 약점인지 기회인지, 외부 기회인지 위협인지, 여기에 대한 구분 관점만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예시들을, 들어가 있는 요소들을 한번 정도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따지는 거다라는 정도만, 가이드만 만들어 놓으시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소비재 시장에서 가능한 시장 세분화 방법 중 제품 구매 빈도, 사용량, 상표 충성도, 가격 민감도 등의 사례에 가장 부합하는 것.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제품 구매 빈도 누가 하는 거죠? 고객. 사용량 고객. 상표 충성도 고객. 가격 민감도 고객입니다. 신기하게도 위에 나온 네 가지의 예시가 전부 고객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아래 있는 변수 중에 고객이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행동 분석적 변수입니다. 자, 이렇게 구별하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일 겁니다. 그 관점을 갖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리적 변수, 인구 통계적 변수, 저희가 알고 있는 개인의 신상에 대한 것들이겠죠. 인구 통계적 변수, 심리 분석적 변수는 라이프 스타일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겁니다. 지리적 변수는 국가, 도시, 농촌, 인구 밀도, 기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겠죠. 다음 문제. 아코와 샴비가 제시한 포지셔닝 전략 수행 절차 6단계 중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잘 보시게 되면 이 아카와 샴비가 얘기한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괄호를 친 상태로, 특히나 19년도 하반기부터는 거의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1단계가 경쟁자 확인입니다. 2단계가 경쟁자 인식 및 평가 분석이고요. 3단계가 경쟁 기업과 또는 경쟁자 기업과 제품 시장에서의 포지셔닝 결정입니다. 4단계가 소비자 분석 수행이고요. 5단계가 포지셔닝 의사결정,
6단계가 모니터링입니다. 자, 이걸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구분 관점입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전부 경쟁자, 경쟁 기업입니다. 전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단계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게 포지셔닝 결정입니다. 4단계가 소비자입니다. 달라집니다. 3단계까지 경쟁자, 경쟁기업, 4단계가 소비자. 자, 3단계 포지셔닝 결정, 5단계 포지셔닝 의사결정 두 가지 구별하셔야 되고 6단계가 모니터링입니다.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안 맞는 거 볼까요? 네, 1번에 소비자가 아니라 경쟁자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구별하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1단계, 2단계 경쟁자, 3단계 경쟁기업, 4단계만 소비자, 그 다음에 3단계 중에 포지셔닝 결정, 5단계 포지셔닝 의사결정, 6단계 모니터링입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확장된 마케팅 믹스 7P 중 프로모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프로모션은 아시는 것처럼 홍보에 대한 측면입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판매, 판매 촉진, 인적 판매, 그다음에 광고, 직접 마케팅, 홍보, 공중관계, 인터넷 웹 전략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해당하는 거 대표적으로 프로모션에 있는 거, 네, 1번 판매원이 해당하게 되는 내용일 겁니다. 그렇다면 직원 훈련은 뭘까요? 직원 훈련 굉장히 헷갈리는데 직원 훈련, 네, 이건 피플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 설계 아시는 것처럼 피지컬 에비던스. 정책 절차는 그럼 어디 있을까요? 정책 절차 프로세스. 판매 수익이라는 건 어디 들어갈까요? 판매 수익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판매 수익 7P 중에 프라이스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나누시면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조금씩만 대입을 해서 생각해 보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문제 유형들입니다. 오늘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서비스 실패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서비스 실패는 서비스 현장에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1번 책임 소재와는 무관하게 서비스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의미합니다. 맞나요? 맞죠. 2번 서비스 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이 좋지 못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1번과 2번이 뭐예요? 전부 다 학자들이 정의한 내용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3번 고객이 지각하는 허용 영역 이하로 떨어지는 서비스 성과를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4번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 문제 역시 서비스 제공자의 과실로 보는 것을 말한다. 천재지변은 서비스 실패가 아닙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 잘 보시면 제가 시작할 때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서비스 실패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문제 설명을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여기 나와 있는 보기 하나하나가 실제로 서비스 실패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들이긴 합니다만 이 개념에 대한 설명보다는 학자들이 실제로 서비스 실패를 어떠한 관점으로 정의해 놨습니까? 라는 내용들을 보기로 펼쳐 놓았습니다. 여지껏 저희가 쉽게 보지 못했던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해 놓으시고 누구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까지는 알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서비스 실패는 CS 전략론에서 유일하게 학자가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라는 내용이 나오는 문제 파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좀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40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본 영상에서 나오는 설명이 조금 부족하고 나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내용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서점에 가시면 저희 출판물이 저희 문제집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출판물이라고까지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서점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점에서 구매하시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박정민 강사를 찾으시면 제 글들이 검색이 될 거고요. 거기 카페에 가시게 되면 카페 본 화면입니다. 여기 가시게 되면 물론 뭐 유료로 운영됩니다. 저희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파일 형태의 기출문제 분석 자료집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구매하시게 되면 시험을 준비하실 때 필요한 거의 모든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문제풀이에 대한 것들은 다 제공해드리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보신 영상이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CS 전략론 1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